자, 광고 가겠습니다. 네. 한경이 홈케어 프리미엄 휴대용 구강 세정기. 예. 입에 비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에다가 쏘는 비데. 네. 아니, 입에서 똥 냄새. 입에서 똥 냄새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요. 자, 치아 관리를 위해서 치실을 사용해서 치석을 예방하는 건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치실 대신 보다 강력하고 위생적인 물치실로 관리할 수 있는 한경이 홈케어의 프리미엄 휴대용 구강 세정기 아쿠아젯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수압과 분당 2800회의 맥동 회오리 분사는 치실처럼 가늘면서도 강력해서 치아 사이의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 및 각종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그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프라그 감소에 도움을 줘서 구취 및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한경이 홈케어의 아쿠아젯은 가방에 쏙 들어가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여행 중에도 이제는 편하게 물치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괴한을 만났다 그러더니 물치실을 바로 쏠 수 있죠. 네. 분당 2,800회. 예, 가끔씩 좀 필요할 때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단촐하네요. 간편해 보이고. 예. 어이구, 후라시 같고요. 그러게 처음에 후레쉬인 줄 알았어. 예.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좋습니다. 자, 한경이 홈케어 프리미엄 휴대용 구강 세정기 HOT 4500 45,900원입니다. 네네. 45,900원. 구매하시기 전에 검색을 통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기준 판매가 59,800원. 김용민닷컴은 그러나 45,9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 무료 배송은 이어집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도 하시고 김용민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아주 오랫동안 언론개혁의 상징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이름이 다시 등장해서 그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법조기자단 이에요. 이 이름이 왜 다시 나왔나라는 걸 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좀 이슈였던 주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감찰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압수수색기 며칠 전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 대검 대변인이 쓰는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가 왜 이 전화를 받아서 분석을 했냐면 이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장모 문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대검 입장에서는 내부 감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감찰 차원에서 이 휴대전화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감찰이니까 뭐 영장은 필요 없죠. 이 대변인이 그냥 준 거를 이미 제출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그런데 그 전화가 지금 대검의 대변인만 쓴 전화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때 대검 대변인들도 썼던 이 공용 폰인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이 폰도 이제 인수인계식으로 이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패밀리가 사실 지금 온갖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검 감찰에 협조할 리가 없는데 마침 또 이제 대검 대변인이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 제출 받아서 분석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해 놓은 문건을 공수처가 이 대검 감찰실을 압수수색을 할 때 이 문건을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사이 그냥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일단 윤석열 쪽에서 난리가 났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난리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뭐 이게 우회 압수수색 아니냐, 뭐 이거는 제가 뭐 법적인 뭐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게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 전혀 뜻밖의 논란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이 얘기를 듣고 좀 귀를 의심했는데 언론 사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걸 언론들이 썼죠. 네. 심지어 이 법조기자단이 오늘 모여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대검 감찰부가 내부 감찰을 하려고 이 대검 대변인의 폰을 이제 분석을 했고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런데 법조기자단이 왜 모여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는 건가? 저는 권순정 전 대변인인가? 네. 대검 대변인? 그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입장문을 냈는데 하여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본인 입회하에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통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약간 기자들이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얘네 주장이 뭐냐면 동기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검 대변인의 휴대폰이 언론인들하고 연락을 하는 휴대폰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대변인이니까. 아니, 전 진짜 이 법조기자단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언론 탄압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죠.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노컷뉴스 보도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 안팎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꼬집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언론 대응 담당자인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도 또 참관도 없이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진행한 건 감찰을 명분 삼은 사실상의 취재활동 감시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식 집행 절차를 회피해 자료를 넘겨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을 명목 삼아 언론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대목이 있고, 그리고 SBS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언론사들과 대변인의 소통 매개인 공용 휴대전화를 검찰과 공수처 양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기자들이나 언론계들과 전화 통화를 한 어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감찰도 하면 안 되네, 그러면. 그렇죠. 심지어 미디어오늘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식 집행 절차를 회피해 자료를 넘겨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을 명목 삼아 언론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 다 똑같죠, 얘기가. 그러니까 권순정 전 대변인이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언론들이 쓰거나 할 때는 실제로 그 주장이 타당한 거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진짜로 묻고 싶은 게, 대변인이 언론하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고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하고 기자가 연락한 흔적을 누군가가 보는 게, 그게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인가요? 위축시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취재 기자단. 자유가 위축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변인하고 기자가 연락한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면 기자가 엿대는 건가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검 기자단은 정말 입장문 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런 거는 또 아주 빠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이 지금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희화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변인하고 기자라는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가 대변인에게 연락을 해서 취재를 하는 것, 그리고 대변인이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는 공식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취재와 이제 대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꽁꽁 숨겨야 되는 일인 거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언론들의 얘기가 대변인하고 통화한 흔적이 있으면, 또 대변인하고 주고받은 얘기가 드러나면 마치 이제 피의자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뭐 캥기는 게 있나? 튕기는 게 있어서 그러겠지. 둘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 특히 뭐 대검 대변인이면은 윤석열 대변인인데, 뭐 윤석열에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뭐 사주의 메시지를 대신 전한다든지, 그럴 때는 윤석열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만약에 대변인이라면 공용폰 안 씁니다.
개인 폰 사용하지. 사실 뭐 거기 안에도 별로 내용도 없었다고 네. 해요. 다 초기화를 시켰고 그리고 현재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하고 연락을 본인 핸드폰으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별 내용도 없었다고 하고 근데 뭐 다 이제 이분들의 우려가 되는 지점이 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대변인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얘기만 했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비보도를 전제로 하거나 혹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 대변인이 취재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이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자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으면 이 사람이 감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시 같긴 한데 어떤 살인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네. 이 살인자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을 했다고 치고 기자가 이 살인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서 이 살인자랑 연락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살인자한테 잘 설득을 하겠죠.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하게 하려면 네가 한 건 뭐 잘못됐지만 그래도 너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뭐 그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기자가 이 살인자와 어떤 좀 그러니까 속 깊은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해서 이 살인자가 체포가 나중에 되었을 때 이 살인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기자한테도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경우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경우라면 기자들도 협조를 할 겁니다. 예. 네. 그게 왜 언론 탄압이냐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저는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습니다. 그게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계속 뭔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정보를 흘리고 여론몰이 하는 게 뭐 이거든 저거든 다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불법이고 국가기관은 불법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법질서를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피의사실 공표의 한 축이 분명히 이제 수사기관이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축은 기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에 기자가 걸려 있으니까 이 불법을 바로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권순정 전 대변인이 입장문 냈을 때 언론 사찰 문제를 슬쩍 건드렸거든요. 저는 이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제가 대검 기자단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에 지금 장단을 좀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대검에서 감찰을 했던 거는 이제 장모 문건 사건 이게 좀 언론 대응용으로 대검에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여기에는 이제 채널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론이 걸려 있으니까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뭐 절차적으로 만약에 이거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뭐 본인이 폐하에 포렌식을 안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뭐 언론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가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권순정 전 대변인이 언론 사찰 얘기했다고 대검 기자단이 거기에 막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뭐 장모 문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폰을 가져갔는데 다른 건으로 나누어진 이 대변인과 기자 사이에 대화령이 막 흘러갔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일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 법조 출입기자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만큼의 어떤 사태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 폰을 가져가서 여기 안에 리스트 뭐 하여튼 뭐 단톡방이 뭐 만들어져가지고 뭐 여기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갔다더라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 이 감찰에 있는 거고 또 공수처는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언론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이 폰을 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법조기자단이 모여서 이렇게까지 논의를 하고 뭐 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비판해야 될 사안인가? 저는 좀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튕기는 부분을 게 좀 많으니까 문제를 그런 거지, 삼아야 될 뭐. 것 같습니다. 튕기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1. 생기는 게 많거나 2. 2. 정말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진 않지만 부화내동하거나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아유, 이러니 이런 선배들 보고 무슨 미래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직서 던지는 거지. 예. 그 선배들은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때묻은 거 계속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만둔다고 할 때는 선배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얼마나 미래가 없으면 이렇게 사표를 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표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예, 참 미래 안 보이는 오늘 유독 댓글에 대가리 박으라는 소리가 많네요. 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네네. 대가리 박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대가리를 박아야지. 우리가 진짜 바꿔볼까? 대가리 박는 기자. 근데 그 할 때마다 박아야 될 것 같은 좀 분위기라는 느낌이.
그래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에서 지난해 퇴임한 이 부산대학교 총장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돈 받고 쓴 기사였다. 아, 인터뷰는 좀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라는 보도였습니다. 예. 지금 이게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부산대가 조선일보에 2,42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해서 그 인터뷰를 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420만 원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를 싣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정상적인 과정이겠죠. 근데 네. 우리 총장님을 인터뷰를 하면 2,4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꼴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산대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총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부산대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전 총장이잖아요. 그죠? 네, 전 총장. 그러니까 현 총장 때 한 게 아니잖아요. 전 총장이 이제 퇴임할 때 썼던 퇴임할 때 네, 헛보처럼. 기사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 동아일보에도 같은 명목으로 이제 1,947만 원의 일종의 광고비도 아닌 뭔가 사례금 같은 네. 게 지급이 된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 총장을 소위 좀 언론계 은으로 얘기해서 빨아주는 기사를 쓴 거고 이 총장이 뭐 어떤 일을 했고 또 부산대에서 뭐 어떤 업적을 남겼고 심지어 이 총장이 어떤 책을 번역했고 과거에는 또 어떤 책을 번역했더라 뭐 이런 그야말로 이제 홍보성 기사를 써줬어요. 이 부산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산대가 지난해에 비슷한 시기에 부산일보 그리고 국제신문에도 인터뷰 명목으로 각각 550만 원 그리고 495만 원을 지급했다. 그걸 현금으로 때려 넣었다는 거예요? 뭐 현금으로 넣었는지 뭐 계좌로 넣었는지 아니면 수표로 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너무 태보라는 게 불과 2000년대 한 뭐 초반 중반 10년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전 총장 정도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이를테면 전후로 부산대학교 광고를 지면에 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아마 이게 영수증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이 자료를 확보를 할 수 그렇죠. 있었겠죠. 그래서 예. 어쨌든 이 돈을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고 결국 한마디로 이제 자기 인터뷰를 써달라고 그 언론사에 학생들의 돈 5,412만 원을 썼다라는 건데 네. 또 큰 문제는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인터뷰를 썼잖아요. 그런데 광고 표시가 없었고 또 돈을 받고 인터뷰를 썼다 뭐 이런 어떤 암시를 하는 내용도 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미디어오늘이 이제 부산대 쪽의 입장을 물었는데 부산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인터뷰 기사는 전종환 전 총장의 의지였다. 그러니까 총장이 시켜서 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좀 대가로 돈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본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부산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언론사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언론사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네, 언론사에서 도와달라라고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기브 앤 테이크를 했다 뭐 이런 해명을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먼저 돈을 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 부산대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네. 참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립대는 돈을 주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고 또 언론에서는 돈을 받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돈 받았다는 얘기는 쏙 빼는 정말 김용민 이사장의 얘기가 여기서 적확하네. 대가리 박아야 되네 진짜. 아, 또 박아요? 아 이거 대가리 박아야지. 이건 진짜 뭐 하는 거야. 네. 어?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아우 씨.
진짜. 깜빡 쪽팔려. 이게 뭐야? 아, 네. 이거 진짜.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꼬라지 보고 그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사실. 쪽팔린 거지, 진짜. 아니, 진짜. 기사하고 이렇게 돈을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게 이게 실화냐? 그게 보고 싶어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좀 그러네. 참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요. 만약 한겨레나 혹은 뭐 진보 언론이 이랬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선일보가? 가만히 지들이 있지 걸리면 또 그땐 침묵할 거야. 아이 새끼. 아니,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을 아 것 자기들도 같아. 하니까. 왜냐면 아, 자기네들 그 정도 염치가 남아 있을까? 모른 척 했을 것 같아. 그래요. 아이고 참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나요.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 정도로 진짜 마태이가 갔네. 네 그렇죠. 아니 뭐 대놓고 그냥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예전에 진짜 그냥 광고예요, 광고. 뭐 이전에 인터뷰 총장 정도, 전 총장이 됐든 현 총장이 인터뷰 하잖아요. 그냥 광고 하나 쓱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 광고 그렇게 전으로 했었죠. 광고를 쓱 배치를 하는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네네네. 물론 그것도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야,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야, 오늘 지금 열린공감TV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조작 정황을 보도하면서 논현동 화천대유에서 선거 공보물, 누구의 선거 공보물이겠어요? 선거 공보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 아 화천대유에서요? 예. 자기가 검찰총장이면은 이재명 구속한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이 구속될 사안 아닙니까? 예, 웃음만 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뭐 모자란 거 있나? 아니, 양곰탕이 모자라요. 양검. 대가리 받고 듣고 있는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아, 대가리 받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송구스럽습니다. 아, 예. 그래요. 한쪽 다리 드시고. 가혹행위로 잡혀가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